재건축 아파트 많은 노원 하면서 다시 띄우고 있는 노도강 지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노원, 도봉이 서울 최고로 많이 올랐죠. 왜? 강남은 거의 2014년부터 22년까지 꾸준히 올렸다면 노도강은 급상승했을 경우가 두 차례 있었죠. 18년 하반기 그리고 21년 하반기. 왜냐면 여기는 꾸준히 띄우는 데에 비해 여기는 끝물 때만 띄운다. 그래서 2018년 하반기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2015년부터 꾸준히 금리 인상하고 2017년부터 양적 긴축하니까 우리나라도 2017년 11월 그리고 18년 11월 두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 중 하나인 9.13 대책 2018년에 했죠. 그러면서 집값이 하락세로 나타나기 직전에 가장 많이 뛰었던 지역이 노도강이다. 그러니까 노원, 도봉 이런 데가 많이 올랐다는 건 끝물이었다는 시장이죠. 그리고 지금 작년 말부터 하락세가 시작되었고 막판에 뛰었으니까 작년 한 해의 상승률 요거 자체는 강남, 송파, 서초 이런 거보다 높다. 강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면 노도강은 이러다가 거의 막판에 한번 뛰었다가 쭉 빠졌다가 또 막판에 뛰고 이런 형식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재건축 규제 풀린다. 특히 노원 쪽에 이야기 많죠. 막판에 노도강 띄울 때 노도강 중에서 보통 이렇게 지역을 묶는 이유가 뭐냐. 강남 3구 같은 경우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강남, 송파, 잠실 정도죠. 예를 들어 강남에서 유리한 것을 서초나 송파도 다 적용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서초에서 유리한 것을 강남이나 송파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묶는 거죠. 노도강 묶어가지고 하는 게 뭐냐. 노원이 도봉이나 강북보다는 거주 여건이 조금 더 좋죠. 일단은 학군이 좋고 교통도 좋고 강남 접근성도 강북보다는 좋죠. 적어도 노원이 재건축 아파트가 많았죠. 특히 상계주공 이쪽 부근. 그래서 그런 지역이 뜨는 것을 노도강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봉, 강북까지도 투기 수요들이 몰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묶는 거죠. 묶는 이유는 간단해요. 수용성 묶었을 때 기사 보면 맨날 어디만 이야기했어요? 수원만 이야기했죠. 근데 사실 제일 위험한 지역은 수원이었고 분양이 제일 많고 입주도 제일 많이 남아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묶어서 여기 적용되는 걸 여기 다 적용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노후 아파트 밀집한 노도강이라고 하는데 강북 같은 데 가보면 아파트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 들어가니까 집값 오른다. 특히 이번에 기사에서 많이 나오죠. 오세훈이 끌어주고 윤석열이 밀어주고 제목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재건축 뜬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재건축 중심으로 집값 다시 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갭투기 수요들이 몰린다. 그러면서 유리하면서 증명이 안 되는 것들로 항상 이야기를 하죠. 매매 목적 문의가 늘었다. 이거는 그냥 중개사가 문의 늘었어요 라고 하면은 문의 늘었다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의가 늘었으면 거래가 늘어났어야지. 거래가 늘어난 지표가 뜨고 그래야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의가 늘어났으니까 해라 라는 거 언론에서 계속 재건축 뜬다. 매물 잠근다. 윤석열 당선자가 됐으니까 집값 더 오를 거라서 재건축 훈풍 호가 오른다. 매물 잠근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언론에서 내니까 잘 아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뭔 개소리야 할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전화 걸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진짜 호가 오르고 있나요? 이런 것도 다 매매 목적 문의라고 해서 넣었겠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매매 목적 문의가 늘고 있다. 계속 왜? 띄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문의가 늘었으니까 집값 올라갈 거다.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영향받아서 전화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또 마음 급해져서 사는 사람 생기고 늘 그런 거죠. 데이터로 나오니까 호가는 구라 못 치죠. 그러니까 호가는 그대로인데 매물 7개 감소했다고. 그것도 감소한 단지 딱 하나 찝어가지고. 감소했는데 왜 호가가 안 올라가요? 그 호가로도 안 팔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실거래 데이터 신고가 뜨지 않더라도 그 호가에서 계속 팔리는 분위기고 문의가 오는 분위기다. 그럼 호가가 오르죠. 매물 걷어들인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장기적으로 매수세 전망. 매물 걷어들이고 살 거다. 공급 줄고 수요 늘어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러냐. 막상 매매 거래량 가장 급감한 곳이 어디예요? 노도강. 왜? 저기 강남 판구 이런 데 장난질이라도 많이 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날 신고가 뜬대요. 맨날 떴던 단지들만 계속 신고가가 떠요. 그 단지가 엄청나게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단지 장난질 치는 그런 단지들이 몇 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 단지들만 기사에 올라온다. 그 단지들 굉장히 의심가죠? 다른 데는 거래 안 되고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거래 살아난다 하고 있는데 작년 8월까지는 그래도 80건대는 나왔는데 1월건 종료가 됐죠? 외지인 매매 거래량 10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도봉구 3건, 강북구 5건.
이거 조금 과거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고된 거는 이 정도다.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100건도 안 나오고 있죠. 문의가 오고 그래서 했으면은 3월은 조금 더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죠. 아직도 다 집계된 1월 신고량, 2월도 거의 다 집계됐죠. 반토막도 안 나오고 있다. 도봉구 10건 신고됐어요. 강북은 더 심하고. 그리고 노원, 도봉 보면은 하락 비중 78%, 60%. 그리고 강북구는 3월에 신고된 거 전부 다 떨어졌다. 막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걸로는 전혀 안 보이죠. 저런 지역들 신고가 떴으면 바로바로 신고했겠죠. 집값 띄울 수 있는 기회인데. 매매 가격 변동률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를 조금 더 손볼 필요가 있는 게 KB는 아예 너무 호가 반영하니까 제끼고, 부동산 원 같은 경우도 뭐예요? 거래량에 따라 영향 많이 받아가지고 단지별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프로 보면은 이때는 거래량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가 떨어질 땐 거래량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갈 땐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막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것도 단지별로 보면 꽤 많이 떨어지고 있다. 노도광에서 1억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진 거죠. 강남 뭐 이런데 80억 신고가 찍었네, 맨날 이런 장난질 치는데 말고. 그러면서 전세가율은 물론 여기서는 뚝 떨어진 이유는 통계 개편이죠. 이거 제외하고 보더라도 전세가율은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즉 지금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 뭐예요?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자, 매매 수급 동향 역시도 지금 동부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심리 역시 지속적으로 하향을 그리고 있다. 근데 노도광 많이 띄우는 이유 뭐예요? 거래량이 제일 먼저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 소형 아파트부터죠. 대형 아파트 똘똘한 채가 뜹니다. 다주택자들이 다 처분하고 똘똘한 채로 가고 있다. 지금부터 똘똘한 채 뜰 거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주택자들이 처분해야 똘똘한 채를 살 수 있죠. 똘똘한 한 채는요 1주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주택 처분해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강남이나 이런데 비싼 걸로 하나 사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보통 사람들도 그렇죠. 강남 한 채, 수원 한 채, 평택 한 채, 완성 한 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한 채만 남기라고 하면 강남을 남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이 사줘요?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안 팔리는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방 자꾸 띄워가지고 2천은 아직도 뜨고 있다느니 뭐 이런데 이야기 해가지고 빨리 팔도록 만들어서 똘똘한 채를 사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강남도 거래량 박살났고, 그게 왜 박살났어요? 똘똘한 채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지금 청년층보다 감이 좋고 경험이 많이 쌓인 거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장기적 우상향 이런 마인드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다. 그런 분들이 똘똘한 채 살 수도 있죠. 살려면 처분이 돼야지. 그러니까 노도광 이런 데 계속 띄우는 거예요. 단지별로 보면 어때요 근데? 9억 5천까지 찍었다가 이만큼 떨어진 건 이건 진짜 떨어진 거예요. 물론 1층이지만 그 전에 9억 2,300 했던 게 8억 6천 됐어요. 절대 표시 안 해주죠. 6억 5천이었는데 5억 9천까지 떨어졌죠. 여기 7억 2천에서 6억 2,500까지 떨어졌죠. 호가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호가는 아직 안 떨어졌고 급매물만 거래됐다, 이게 아니라 노도광 같은 지역에서 담합해가지고 호가 못 내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 호가는 이렇게 올려놓더라도 막상 들어가서 합의하면 싸게 해준다. 전세가 미미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올라간 만큼 떨어진 거예요 거의. 재계약 안 되는 시즌에 전세가 폭등한다는 분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속았구나. 신규 계약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도봉구 어때요? 7억 3천 찍었다가 7억 정도 떨어졌고 지금 6억 8,700에 내놔도 안 팔린다. 1월 이후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자, 5억 4,500 떨어진 거래 이후 거래 안 되고 있죠. 5억 7천 내놓고 있어요. 5억 7천도 5억 8천 고가 찍었을 때보다 지금 막 더 올려서 팔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래가 더럽게 안 되고 있죠. 올해는 거래 한 건도 안 떴다. 5억 6천 막 이렇게 찍는데 5억 1,500 거래되고 5억 1,000에 나오고 있다. 전세가율 역시도 어때요? 조금 뭐 올라가는 단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른 지역들 대부분 전세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갭 보세요. 자, 이 정도 갭이었는데 이 정도 갭까지 벌어졌다는 거 수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제 저 정도 갭 있으면 딴 데 사지 차라리. 강북구 마찬가지죠. 뚝 떨어졌어요. 8억 5천에서 8억 900까지, 6억에서 5억 2,500까지, 12억 12억 1천 이렇게 하던 데서 11억까지. 그리고 이 정도 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떨어지기 전 호가지만 요거는 봐야 되는 거고, 여기는 아예 떨어진 뒤 호가로 나오고 있다. 거래량은 보시다시피 박살이 나 있고 전세도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강남부터 노도강까지 다 이런 형국이다. 노도강 지금 매물 걷어들인다고 누가 그래요?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죠. 비록 노원이나 도봉 같은 경우 전세 매물이 좀 빠졌죠. 월세 매물하고 오히려 전월세 매물이 빠지고
매물이 는다. 실거주들 안 사고 그냥 전월세 계속 연장하고 있다. 왜? 집값에 거품 꼈으니까. 이게 실거주들이 생각하는 실태다. 그리고 전세 매물 줄어도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미 다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떨어지는 지역은 공급 폭탄이 있다. 대구는 공급 폭탄 때문에 떨어졌대요. 인천은 공급 폭탄 때문에 떨어졌대요. 그 지역들 그냥 떨어졌는데 공급이 있으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노도광은 공급이 없는데 왜 떨어질까요? 노원 올해 공급 없죠? 도봉 올해 내년 공급 없죠? 강북 419세대 내년에 공급 없죠? 완전 공급 절벽이네요. 20년, 21년에 비해서 공급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는데 떨어지고 있네요. 근데 20년, 21년에 오히려 올랐죠. 공급은 굉장히 부수적인 거다. 공급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는데 공급이 있네? 그러면 더 떨어진다. 이런 거죠. 분양 많아요? 424세대, 130세대. 노원 도봉은 분양 예정도 없고 강북구 554세대. 분양이 많아서 떨어져요? 아니에요. 공급은 굉장히 부수적인 상황이고 오히려 재건축 때려 부숴가지고 올린다. 재건축 풀어준다. 재건축 가격 올리려고 하는 거죠. 과거 2014년 12월 31일에 부동산세법을 풀어주고 재건축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신정부 재건축 재개발 풀어서 공급 늘려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시킬 것이나 장기적으로 집값을 하락시키는 정책일 것 같은 개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선례가 있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면은 건설 뭐 관련된 사람들, 부동산 학과 교수, 뭐 업자 같은 그런 도시와 뭐 이런 데서 대표, 뭐 이런 사람들만 맨날 오른다고 하죠. 지금이요 너무 거품 많이 켰어요. 노도강 서울에서 싸다, 상대적으로 뭐 저가로 올린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이번에 PT 수첩에 나왔죠. 자, 20, 30대 매수세가 몰렸던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강북구는요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래내역 전수조사해봤더니 담보대출 받고 모자라서 신용대출 이용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1200세대. 작은 소형 평형도 지금 담보대출에다가 신용대출까지 엮으래야만 겨우 살 수 있다. 지금 막 대출 풀어주면은 살 것 같죠? DSR까지 완화해준대요. 이제 사야지. 돼요?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결론. 재건축 기대감. 문이 늘어요. 이런 말들로 지금 유혹하고 있을 뿐이죠. 매물 줄어요. 근데 막상 매도자들의 그걸 반영하는 호가 역시도 안 오르고 있고 매물 줄어요? 매물 늘었죠. 그 다음에 문이 늘어요. 재건축 기대감. 이거는 통계상으로 수치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만 갖다 쓰고 있다. 사실은 통계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다고 거짓말을 치는데 이거는 얼마나 거짓말을 더 칠 수 있겠느냐. 지금 대출 풀어준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털어먹기 가장 좋은 지역 노도강이나 뭐 금강구 뭐 은평구 이런 데나 되지 마용성 강남 이런 데 그 DSR 5억 풀린다고 수요 늘어나겠어요? 노도강이나 이런 데서 다주택자들 거 많이 사줘서 한 여러 채 모아야지 거기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노도강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빨아먹기 딱 좋은 지역이죠. 절대 지금 DSR 늘어났으니까 이제 노도강은 밥에 물 말아먹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은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해가지고 한 30년 버티면 내 집 하나 생기겠지. 그런 마음으로 절대 들어갈 상황이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